가 이렇게 던진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본 액면만 그대로 보면서 언론은요 살짝 비꼬는 측면도 있고 뭐 이재명이 민주당을 떠나고 버렸다라고 하면서 디스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왜 그걸 액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였는데 또 네. 당 대표를 도전한 사람이 민주당의 강령을 왜 깨고 민주당을 왜 디스하지? 이 자기 집을 깨고 자기 집을 불사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저처럼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파고들어서 들어봤더니 이런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내가 못 본 정치 경제학적 측면이니까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지금 탄핵 이슈뿐만 아니라 예. 정말 가장 최고의 이슈가 되는 인물이 바로 김건희 여사고 명품백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치 도사시니까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순방 가기 직전에 문자를 딱 공개하고 떠났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국민의힘 내부가 정말 자폭 전당대회다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예. 거고 심지어 막 난투구까지 벌어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 전면에 등장을 한 거고 예. 명품백에 대해서는 사과도 여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행정관이 깜빡하고 안 돌려줬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고 검찰 소환에는 응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고 급기야 명품백만 검찰이 가져가서 본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측하십니까? 내가 하나만 되물어볼게요. 네.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님 알려주세요. 봉도사님 알려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해요. 패턴이 엉켰어요. 엉켰어요? 예. 어떻게 엉켰어요? 남마. 난마처럼 엉켰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본인들이 예. 뭐로 막아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던지는데 예. 어디서 이거로 막아보려도 안 되고 예. 예를 들어 한동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예. 문자를 던졌어. 예. 엄한 곳에서 이상한 데로 빠바박 튀어요. 튀죠. 그만큼 그 내부가 문제가 많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은 다 떠났다. 뭐예요? 레임덕, 데드덕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떠났다. 패턴이 붕괴가 되면 그냥 붕괴예요. 항상 우리가 볼 때 예. 우주의 질서나 모든 게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기상예보, 네. 일기예보를 못 하잖아요. 이상기후. 네. 환경이 깨진 거예요. 패턴이 깨진 거거든요. 네. 이상기후라 하잖아요. 네. 그 내부가 이상한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패턴이 붕괴가 됐어. 네. 뭐로 막아도 못 막는 정도의 내부의 문제점들이 너무 켜켜이 쌓여있던 게 이것저것에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 댐 한 곳이 조그만 구멍이 나고 거기만 흙으로 메우고 시멘트만 바르면 됐었는데 여기저기서 구멍이 퐁퐁퐁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이걸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걸 막으면 저쪽에서 두 군데 터지고 이제 댐이 곧 붕괴하기 직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 징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가 예. 3년 못 가요? 이 정부가 3년 가면요. 네. 그건 국민들 죽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걸?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까? 복채를 내세요. 복채.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 먼저 옵니다. 패턴이 딱 나왔잖아요. 네. 우리 그때는 잘 몰랐어요. 2016년, 17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영리해졌잖아요. 네. 거리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야 국회 청원하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500만이 넘었어. 실제로는 140만이 넘었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되면 500만이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해줬잖아요. 네, 지난번. 500만이 넘었다고 봐요. 네. 그럼 국민의 10%가 넘었어.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이 우리 마음속에 탄핵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되지 않아도 탄핵된 것 같은 똑같은 심리적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 탄핵될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갖고 수사받으면 네. 언젠가 수사받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마르코 누구죠? 그 필리핀 마르코스? 이멜다 여사 되는 거 아니야? 예. 내 신발을 어디다 감추지?
신발을.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명품 구두 3천 켤레가 나오면 어떡하지? 예. 이런 등등의. 근데 여기에도 또 스토리가 있어요. 관조가 용산 관조. 네. 한남동. 예, 한남동 관조가 완성됐는데 왜 11월에 들어가지? 11월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네. 코바나 콘텐츠에서 왜 사람을 계속 만났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난 거에 최재형 목사가 들어갔고 디올백 받은 증거가 있었네. 그럼 최재형 거만 받았을까? 그 몇 개월 동안 뭘 받았지? 네. 이런 건 결국 수사가 진행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11월에 들어갔죠? 네. 이것도 이상해요. 왜 11월에 왜 주목하세요? 아니 실제 들어갔는데 11월인데 네. 완성되고도 몇 개월 동안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났어요. 그랬죠. 그럼 관조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 CCTV와 국가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뭘 들어올 때 노져라. 막 노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예. 최재형 목사 건과 별건으로 뒤에 뭐 신라 면세점 쇼핑백 들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고 거기에는 그 영국 순방과 관련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 쇼핑백이에요? 네. 서류를 공용 서류를 그 안에 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신라 쇼핑 그 면세점을 홍보해 줄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로 들리세요? 안 되죠, 저는. 제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슨 업무 보고하러 갈 때 결제 서류 딱 이렇게 해서 가져가지 무슨 쇼핑백에 들고 갔다는 얘기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보고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공무원들. 답이 나오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쇼핑백에다 뭐 서류 받아갖고 들어가는 공무원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 코바나 콘텐츠에서 공식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왜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아요? 그 순방 가는 거니까 자기가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얘기 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부속실도 이부속실도 왜 안 뒀죠? 만들어놓고. 이부속실을 만들면 만나는 사람 기록과 흔적이 남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이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네. 불법 부정 의혹 조사위원회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 바쁘잖아요. 네. 제가 최고위원들하고 그 위원장이 돼갖고 예. 모든 정보를 거기다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일가 불법 부정 의혹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맡았으면 한번 좋겠어요. 조사를 해보고 싶다. 저는 거기에 네. 저는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봐. 2026년에 서울시장 나갈 겁니까? 네. 저는 생각 없어요. 재보궐선거 나갈 겁니까? 생각 없어요. 한 번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무슨 공직에 또 가는 거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 또 보낼 사람이면 그렇게 공직을 줬다 뺐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다시 공직에 갈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민주집권 4기로 가는데 저는 온몸을 던져서 기여해라. 이런 운명인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예. 괜히 욕심냈다가 실망하지 말고 예. 그러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현역 의원들이 미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현역 의원들이 잘 싸우게 보조하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열정 에너지는 또 뭐로 전환돼요? 상상력으로 전환되잖아요. 네. 인간 AI 정봉주. 네. 그 무한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네. 당을 서포트하면서 예. 현역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 각종 특위에서 각종 그 조사위원회에서 막 실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기자회견은 리스크가 커요.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불안해 안 하고 싶어. 예. 다시는 감옥에 가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아니 안 해요. 지금 아유,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네. 어디에서 책이 잡힐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 의원님 왜 이렇게
쫄보가 돼 쫄지 마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또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붕괴돼요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한데 가정을 붕괴뜨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모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자꾸 자기를 팔면서 정체위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파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여하튼 지금은 뭐 원내든 원외든 상관없이 그 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거나 문제적 상황이 있는데 그걸 뭉개지 않고 선두에 서서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게 뭔지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는 그런 정치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압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자성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역지사지예요.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을 입장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수처작주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미 화제를 늘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되는 것 같아요. 수처작주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고사성어가 뭐가 있냐면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화이부동 화합하되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이건 모든 중국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문제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 얘기할 때도 저게 화이부동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화합을 하되 정체성은 버리지 마라. 근데 그걸 정체성을 잃었다고 공격하는 분들은 좀 속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예측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누가 되냐고요? 아니, 그렇죠. 저는 한동훈은 우리 편이라 그랬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 그거 잘 아시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원사이드하게 승리한다?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 한동훈 위원장이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위원장일 때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김경률 회계사가 한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언하는 날 많은 오해와 불씨를 던지면서 분란을 던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최혜병 특검은 가야 된다. 다만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은 찬성하지 않는다. 근데 최혜병 특검 가자라고 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근데 본인 말로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흐름으로 봐야죠. 물어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실제로 특검을 만들되 실제로 조사해서 특별하게 성과가 없는 방향으로 판을 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3년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실제의 권세는 한동훈 위원장이 누리는 이렇게 예측하는 보수 쪽 패널들도 있더라고요. 보수 쪽 패널들이요? 네. 그분들 눈엔 국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은 항상 옳다예요. 국민은 항상 위대하다.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열기, 국민들의 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그렇죠. 이 특검이 가는데 대충 그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미봉책으로 끝내겠다? 그 조사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경북경찰청에서 중령 해병대 수사관 중령과 통화하면서 울먹였다는 그 수사관이 있잖아요. 있죠. 선배님 우리 해병 선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주소 울먹였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의 참고인 조사 나올 때 그 얘기를 안 할까요? 어떻게 국민들 이렇게 터지는 물결을 몇몇이 한동훈의 그 얄팍한 지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대충 미봉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야야야야 가다 보니까 이거 못 막네. 윤석열 형 이거 미안해 못 막겠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 한동훈 위원장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선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죠. 본인은 그냥 그 국회의원 몇 명 빌려주고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법사위원장이요.
그 탄핵 소추하게 되면 원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뺏겼잖아요. 에? 법사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뺏겼죠.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가서 네. 원고 측 발언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럼 자기들은 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 탄핵 소추 안으로? 발의만 하고 야 탄핵 심판은 니들이 가서 알아서 해. 예. 내가 한 것은 아니야. 아 의원들이 찬성하는데 이렇게 했죠. 당론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막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또 한동훈은 음. 정봉주의 목소리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최강욱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낙검수 퀴즈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낙검수 애청자였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예.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랬잖아요. 네. 김어준이 지지한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했나? 그랬나 봐요. 뭔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낙곰수 애청자였다. 라고 최강욱이 라고 최강욱 의원이 말했다. 유튜브에서 주장해요 계속. 아 그렇구나.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 최강욱 의원이. 그 고발 못할 거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봤다는 분이 많이 있대요. 이렇게 팍 빼고 네. 뭐 듣고 있다 빼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시절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아 근데 뭐 그런 걸로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일단 이상하잖아요. 원희룡 그 후보가 네. 한동훈을 막 좌파로 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 그러지? 강남 좌파로. 아니 왜 그러지? 캠프에 뭔가 소문은 알고 있는데 예. 밝히기에는 예. 공멸의 길로 갈까봐 네. 한동훈 캐비넷을 못 여는 거예요. 한동훈 캐비넷을 열면 주인공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못 여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추정입니다 그냥. 네, 추정이요. 예. 우리는 오늘 네. 1시간 내내 네. 장윤선 그 작가와 네. 정봉주 작가가 소설을 쓴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탄핵 동의는요. 취재 편의점이 안 팔릴까봐 그냥 눈빛을 막 그 안광을 쏘네. 142만 5,105명이고요. 탄핵 반대 예. 청원은 96,467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컷오프 통과된 거는 정말 당원혁명이고 당원들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선거가 들어가는데 5분 중에 마지막 자석 하나라도 제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원내 최고위원들과 원외 최고위원들은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될 것이고요. 저는 스스로 거리의 최고위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원내 의원들이 발언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원외 최고위원 한 분 정도는 좀 있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론조사 할 분들은 아니고 당원분들이 1인 2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표는 본인들이 마음에 정하고 있는 분에게 표를 주시고 남는 한 표는 원외 최고위원 한 명 정도 필요하다 하면서 원외 후보인 저에게 표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표는요. 정봉주의 열정, 그다음에 전투 의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을 리콜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일 겁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열차에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엔진이 돼 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 탄핵 열차의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탄핵 열차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